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뇌와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호두를 챙겨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건강을 위해 호두를 매일 챙겨 먹은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73%가 오히려 신장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아,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호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밥상에서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세 가지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이것이 호두를 1급 발암물질이자 신장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듭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말하기거리는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술이나 담배도 안 하시고요.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원인 모를 단백뇨와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두를 신장이 싫어하는 죽음의 조합과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호두 황금 섭취 공식 세 가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좋은 호두를 고르는 방법과 집에서 오래 보관하는 비법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원비와 약 봉투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억울하거나 의아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요. 이제야 겨우 내 몸 좀 챙겨보려고 좋다는 호두를 챙겨 먹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신장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둘째,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고 잘 안 사라지십니까? 셋째,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십니까? 다섯째,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는 것 같으십니까? 자,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3개 이상 해당되셨다면요.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이 5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60대의 67%가 이미 만성신장질환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신장은 그보다 더합니다. 신장은 기능의 73%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차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갑게 말할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깨끗했습니다. 무엇을 먹든 독소를 콸콸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필터는 40년 넘게 쉼없이 일하느라 낡고 해져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찌꺼기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60세 이후에는 매년 신장 기능이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 때의 신장 기능 중 약 68%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호두가 뇌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십니다. 신장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분명 뇌세포를 돕는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방식대로 소금, 설탕, 밀가루와 뒤범벅이 된 채로 몸에 들어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늙고 지친 신장에게 이것은 영양분이 아닙니다. 처리하기 힘든 거대하고 끈적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신장은 이 끈적한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8.7배는 더 힘들게 쥐어짜듯이 일해야 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 소리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병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병원 시스템은 병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 하나하나를 코치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요,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호두와 함께 무심코 먹었던 그 음식들,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냉장고라면 반드시 들어있는 국민 반찬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가정의 냉장고 문을 열면 10집 중 8집에서 발견되는 국민 밑반찬입니다. 바로 멸치 호두볶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멸치는 칼슘의 왕이고 호두는 뇌의 왕인데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보약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영양학 교과서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멸치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미 바닷물에 절여져 짭짤한 멸치를요, 다시 간장과 설탕, 그리고 윤기를 내는 물엿에 졸여서 볶아냅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겠다고 호두를 듬뿍 넣습니다. 입에는 단짠단짠으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지요. 하지만요, 늙은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소금폭탄입니다. 아니, 핵폭탄과 다름없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신장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요, 60대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은 30대의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 멸치볶음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소금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소금기를 희석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혈액은 마치 홍수가 난 강물처럼 좁고 약해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맹렬한 속도로 때리며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의 얇은 여과망인 사구체가 하나둘씩 터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와 멸치는 사실 궁합이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호두의 겉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과 달라붙어 버립니다. 원래 멸치의 칼슘은 뼈로 가야 합니다. 호두의 좋은 성분은 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엉겨붙으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불용성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뼈를 위해 먹었는데 뼈에는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은 이 쓸모없는 덩어리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느라 엄청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김순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간호사 출신이셨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1년 내내 식탁 위에 멸치 호두볶음을 두고요. 몇 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뼈와 뇌 건강을 완벽하게 챙기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압은 15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은 47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말입니다. 김순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간호사였는데도 이런 건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챙기려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치도 좋고 호두도 좋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셨다면요. 이 둘을 짭짤하게 볶아서 한 번에 드시는 것만큼은 제발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장을 향한 배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두를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최악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멸치볶음보다 더 흔합니다. 더 달콤해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멸치볶음이 짠맛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공격했다면요. 이번에는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의 눈과 입을 속이는 가면 쓴 암살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음식, 바로 호두 과자, 호두파이, 호두맛 시리얼, 그리고 건강을 표방한 견과류 믹스들입니다. 휴게소에 들르거나 마트에 가면요. 겉포장지에 큼지막하고 먹음직스러운 호두 사진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상자에는 우리밀 사용, 영양 간식, 웰빙 곡물, 이런 문구들이 화려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식품처럼 보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생각해서 사다 드리는 단골 선물이기도 하지요. 견과류가 들었으니 일반 밀가루 과자보다는 훨씬 몸에 좋겠지.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며 드시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요, 죄송하게도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단 한 번만 꼼꼼히 읽어보신다면요, 여러분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호두가 아닙니다. 설탕과 물엿,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은요, 대부분 저렴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입니다. 호두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갈아서 향만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것은 호두라는 건강한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설탕과 나쁜 기름이 가득 찬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들어온 당분을 인슐린이 팍팍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두 과자나 달콤한 견과류 강정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센터 김영수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요. 시판 호두과자 한 봉지의 당분은 밥 1.3공기와 맞먹습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 같은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설탕대가 끼는 겁니다. 이 찌꺼기들이 신장의 필터를 꽉 막아버리면요, 신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혈액투석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68세 박영숙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박영숙님은 자녀분들이 명절마다 사다 드리는 고급 견과류 선물 세트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꿀에 절인 호두 강정과 호두파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5-6개씩 텔레비전 보시면서 간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43까지 올라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요. 신장 기능 수치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건데 이게 독이었을 줄 몰랐어요. 박영숙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의 효심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효심이 담긴 선물의 성분표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향긋한 호두과자 3개. 여기에는 밥 한 공기에 맞먹는 당분과 나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설탕을 치지 않고 튀기지 않은 자연 상태의 볶은 호두 3알은요,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만약 신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당뇨, 고혈압 위험이 있다면요, 호두라는 이름이 붙은 과자는 독약과 같습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신장은 소리 없이 고통받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과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먹는 이것 때문에 간과 신장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3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구석에서 지금도 조용히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멸치볶음이나 호두과자가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적들이라면요, 지금 말씀드릴 3번째 음식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3번째로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잘못 보관하여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호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음식의 종류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주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실수에 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물건을 아껴 쓰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시장에서 호두나 아몬드를 사실 때도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대용량 봉지를 고르십니다. 그리고 그 큰 봉지를 주방 찬장이나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올려두십니다. 몇 달, 아니 1년이 넘도록 드시곤 합니다. 배고플 때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와 접촉시킵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주방의 습기 속에 호두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호두는 식물성 지방, 즉 기름이 아주 많은 식품입니다. 이 기름은 신선할 때는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입니다. 하지만요, 공기나 열을 만나 오래되면 산패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썩은 기름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흔히 쩐내라고 부르는 불쾌한 냄새,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산패된 견과류 틈새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비소만큼이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간세포를 파괴하여 간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의 여과 장치들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영호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호두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하얀 곰팡이가 살짝 핀 것을 보고도요, 아깝다는 생각에 물로 씻거나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십니다. 이영호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에 볶으면 균이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플라톡신 독소는 섭씨 27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도 볶아도 씻어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냄새나는 호두를 볶아서 드시는 행위는요, 독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영호님은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의 2.7배까지 올랐습니다. 신장 기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아까워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절약 정신이었는데. 그분은 후회하셨습니다. 5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썩은 기름과 바람 곰팡이를 섭취한다는 것은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신장은 이 강력한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냅니다.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만약 집에 있는 호두 봉지를 열었을 때요,
고소한 향 대신 오래된 기름 냄새나 페인트 냄새 같은 것이 난다면요. 단일초도 고민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호두 알갱이 표면에 평소에 없던 흰색이나 푸른색 반점이 보인다면요. 전량을 폐기하십시오. 몇천 원,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드시다가요.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썩은 호두가 아닙니다. 그 독소 때문에 고통받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공포의 3종 세트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짠, 멸치볶음, 설탕 범벅인 호두과자, 그리고 산패된 호두. 3가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두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쁜 친구들을 멀리했으니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호두의 기적 같은 짝꿍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요. 호두는 다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명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호두를 다 갖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호두는 죄가 없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뇌와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호두의 진가를 100% 발휘하게 해줄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탁해진 혈관을 맑게 씻어주고 지친 신장의 짐을 덜어줄 첫 번째 황금 파트너,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요. 가장 위대한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관을 위한 가장 완벽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그 핵심 비밀은 바로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제가 짠 멸치볶음이 신장에 해롭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 찌개, 국, 소금기가 많은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항상 나트륨이 넘쳐납니다. 신장은 이 소금기를 내보내느라 늘 과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분의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든 노동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호두가 합세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과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호두가 혈관벽을 보수해주는 완벽한 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아삭하고 상큼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식감은요, 그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드시면 몸에 해로운 달콤한 과자나 떡볶이 같은 간식 생각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에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볶은 호두 4알에서 5알과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요. 뇌에도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요,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으신 분이라면요, 사과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요, 부정맥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사과를 하루에 몇 쪽 정도 먹어도 되는지요? 호두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요? 꼭 물어보시고 허락된 양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지만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것, 바로 음식의 양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 말고 우리 밥상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식재료 중에는 호두와 어울리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과 호두가 만나면요.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가 아침을 여는 혈관 청소부라면요. 점심과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두 번째 짝꿍.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녹색 채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배추, 상추, 그리고 깻잎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채소들은 보통 쌈장에 찍어 먹거나 짭짤한 장아찌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50대 이후에는요, 밥상에서 소금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때 호두가 아주 훌륭한 조미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와 깻잎을 가늘게 채 썰어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 위에 볶은 호두 3알에서 4알을 손으로 으깨서 뿌려줍니다. 여기에 소금 범벅인 드레싱 대신요, 고소한 들기름 1숟가락과 식초 몇 방울만 살짝 둘러서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호두와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 덕분에요.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좋은 지방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일주일에 딱 3번만이라도요. 짠 멸치볶음 대신 이 고소한 호두 샐러드를 반찬으로 드신다면요. 여러분의 신장은 짠 소금물 목욕에서 벗어나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치아가 약해서 식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바로 호두를 곁들인 죽이나 잡곡밥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으면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흰쌀죽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흰쌀밥이나 흰죽은요,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인슐린 시스템이 고장난 당뇨 환자나 신장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따뜻한 단호박죽이나 잡곡죽을 끓이신 후요. 드시기 직전에 호두 2알에서 3알 정도를 아주 곱게 갈아서 위에 뿌려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를 갈아서 넣으면 거친 식감이 사라져서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호두의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요. 혈당이 널뛰기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호박의 노란색 색소인 베타카로틴과 호두의 비타민 E가 만나면요. 몸속 염증을 잡는 효과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요. 매일 먹는 밥 1숟가락, 죽 1그릇에 호두가루를 뿌리는 이 작은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사과, 녹색 채소, 그리고 곡물죽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입니다. 사과, 녹색 채소, 곡물죽 기억하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호두 말고 아몬드나 땅콩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잠깐 다른 견과류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호두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여기에는 호두와 피칸이 속합니다. 둘째, 아몬드처럼 비타민 E와 칼슘이 풍부한 견과류. 아몬드와 캐슈넛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땅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견과류. 땅콩과 피스타치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호두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두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자분들은요, 호두보다는 아몬드나 마카다미아처럼 이남량이 낮은 견과류를 소량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선생님, 호두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습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아침이나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두는 칼로리가 제법 높은 식품입니다. 호두 반쪽 5알이 약 130kcal 정도 됩니다. 밥 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이 칼로리가 소비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면요, 활동하면서 에너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살이 찔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또는 점심 먹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에 사과 반 개와 호두 4-5알을 드시면요, 점심때 과식을 막아주고 오후 내내 뇌가 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내 신장이 안전한 것일까요?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은요, 늙어가는 신장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부터 딱 정해드리는 이 기준, 마음속에 새기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뇨병이 없고 신장 수치가 정상인 비교적 건강한 60대 분이라면요,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5알에서 7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뇌와 혈관을 청소하는 데 충분합니다. 하지만요, 혈압이 조금 높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섭취량을 3알에서 4알로 조금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배불리 하고 나서 입가심으로 호두를 또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보약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혈관에 칼로리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는 밥을 다 먹고 더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습관처럼 드시던 달콤한 믹스커피나 떡, 과자 같은 나쁜 간식을 끊고요, 그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열량이 줄어들고요, 혈당이 오르지 않으며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송이나 옆집 친구의 말만 믿고 무작정 견과류를 드시면요, 칼륨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심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일반인과 배출 능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내 신장 상태로 호두를 먹어도 되는지요? 먹는다면 하루 몇 알이 안전한지요? 정확하게 처방을 받으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음식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좋은 호두를 고르는 방법과 집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법입니다. 아까 3번째 경고에서 산패된 호두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호두를 사서 올바르게 보관하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지요. 먼저 마트나 시장에서 호두를 고르실 때 확인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껍질째 파는 호두를 고르십시오. 이미 깐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어 산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껍질이 있는 호두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서 훨씬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둘째, 흔들어 보십시오. 껍질을 흔들었을 때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미 속이 마르고 오래된 호두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속이 꽉 차 있어서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수확한 지 6개월 이내의 것을 고르시고요. 국산 호두가 수입산보다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구입한 호두를 집에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두도 1개월 안에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깐 호두를 밀봉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상온에 10분 정도 두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냉동실 공간이 없으시다면요. 냉장 보관도 괜찮습니다. 밀봉해서 냉장실에 두시면 2개월 정도는 안전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방 찬장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기와 습기가 호두를 빠르게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한 대용량 봉지를 그대로 찬장에 두고 며칠씩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개봉하셨으면 바로 밀봉 용기에 옮겨서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두 보관의 황금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밀봉하세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차갑게 보관하세요. 냉동이 최고, 냉장이 차선입니다. 셋째, 소량씩 구입하세요. 대용량 욕심내지 마시고 한 달 안에 먹을 양만 사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호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명약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짠 멸치 호두볶음. 소금 폭탄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설탕 범벅 호두 과자. 혈당 폭탄이 신장 혈관을 막습니다. 셋째, 산패된 곰팡이 호두. 바람 독소가 간과 신장을 동시에 파괴합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첫째, 사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둘째, 녹색 채소. 양배추, 깻잎과 들기름으로 소금 없이 고소하게. 셋째, 잡곡죽. 호두가루를 넣어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루 적정 섭취량. 건강한 60대는 5알에서 7알, 만성질환자는 3알에서 4알, 그리고 신부전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보관법. 밀봉해서 냉동 또는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먹을 양만 구입하세요. 8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멸치볶음이나 호두과자를 조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요. 정작 본인의 몸은 낡아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해온 여러분의 그 고단한 세월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요. 여러분의 몸, 그 중에서도 침묵 속에 병 들어가는 2개의 신장을 먼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작은 습관들, 짠 멸치볶음 대신 호두 샐러드를 먹고요. 아깝더라도 오래된 견과류를 과감히 버리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요. 여러분이 차가운 요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2발로 건강하게 서 있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오늘부터 내 신장을 아끼겠습니다. 혹은 숫자 1을 남겨서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또한 오늘 알게 된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묻어두지 마시고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배우자와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는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은요,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껴주는 것보다 더 값진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40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삶을 고통 속에 보낼지 활력 넘치게 보낼지는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약 냄새나는 병원 천장이 아닌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닿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